지구에 있는 A 학생이 공을 던졌습니다. 자, 과연 이 공은 지구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요? 자, 이 공이 지구로부터 탈출했을지 안 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뭐냐면 공의 우리가 속력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의 우리가 속력은 충분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주셔야 되겠네요. 자, 공의 속력이 지구의 중력권을 벗어날 만큼 충분한 속력이라면 공은 지구의 중력권으로부터 탈출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공의 속력이 우리가 매우 빠르다는 얘기는 우리가 에너지 측면에서 공의 뭐가 우리가 그렇죠. 공의 우리가 운동 에너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공의 운동 에너지가 충분하다는 이야기는 무가 A가 공의 일을 해야만이 공의 운동 에너지 충분하겠죠. 그래서 뭐냐면 A가 공의 우리가 한 일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확인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럼 A가 공의 일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A의 능력이 필요하죠. 어떤 능력일까요? 그렇죠. A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A의 에너지가 충분한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중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중량이냐면 우리가 공의 속력이 충분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운동 에너지, 공의 운동 에너지가 충분하다는 이야기고 그 말은 우리가 A가 공의 한 일이 충분하다는 이야기고 또한 우리가 그 말을 다시 말하면 A의 우리가 에너지가 충분히 크다는 이야기 되겠죠. 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이 우리가 탈출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공이 탈출했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A의 에너지가 그만큼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추측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관계를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속판에 빛을 비췄더니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는 광전 효과라고 합니다. 자, 광은 우리가 눈에 잘 보시겠지만 빛을 의미하고 있고요. 전을 뭘 의미하고 있죠, 우리가? 네, 전자를 의미하고 있다고 여러분들께서 쉽게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신기한 현상을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금속판에 빛을 비춘 전자가 튀어나오는구나. 그냥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과학도로서 궁금증이 유발되거든요. 자, 뭐냐면 이 광전 효과. 다시 말하면 금속판에 어떠한 빛을 비추더라도 과연 전자는 튀어나올 것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광전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있게 우리 변이라 말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과학적 탐구 방법에서 우리가 독립변인, 종속변인, 그리고 조작변인 이런 것들을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조작변인 중에서 우리가 한번 변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저는 이 광전 효과를 보고 궁금했던 게 첫 번째 변인이 뭐냐면 과연 빛의 색깔에 관계없이 광전 효과는 항상 일어나는가가 저는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부터 이렇게 보라색까지 한번 무지 색깔 한번 띄워봤습니다. 자, 먼저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보라색 한번 비춰봤습니다. 그랬더니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광전 효과가 일어나네?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 갖다 냈더니만 또한 우리가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얘는 초록색 빛을 이렇게 한번 쐈더니만 또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일반화시킬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광전 효과는 빛의 세기에 관계없이 항상 일어나는구나 라고 일반화시키려고 했는데 웬걸 노란색을 비추니까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노란색만 안 일어나나? 자, 빨간색도 비췄더니만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우리가? 그럼 광전 효과는 빛의 색깔에 영향을 받는구나. 어떤 특정한 파장을 기준으로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 나눌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광전 효과는 빛의 색깔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변이. 빛의 세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가 빨간색 빛을 비출 거예요. 근데 빛의 세기를 다르게 할 거거든요. 자, 우리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빛의 세기는 커진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빨간색이 진해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여기는 우리가 빨간색 약할 때 빛을 비추니까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강한 빛을 줘보자. 그래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강한 빛을 했죠. 그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매우 강한 빛을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세기가 아무리 세지더라도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구나 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 말은 빛의 세기와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유무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색깔을 바꿔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초록색을 한번 바꿔서 해봤어요. 자, 초록색 빛이 약할 때 했더니만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초록색 빛이 우리가 세질수록 광전 효과는 당연히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빛의 세기가 과연 세진다면, 여기는 빛의 세기가 세진다면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데 뭔가 변할 것 같잖아요. 그죠? 빛의 세기가 세지 왠지 전자의 뭐냐면 전자의 개수와 관계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빛의 세기가 우리가 광전 효과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하지만 빛의 세기가 광전 효과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자의 개수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금속판의 종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 금속판에다가 이렇게 특정한 파장의 빛을 이렇게 비출 건데요. 먼저 이렇게 금속판 P에다가 어떤 색깔을 집어넣을까요? 우리 보라색은 초록색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그럴게요. 여기는 초록색 빛을 이렇게 금속판 P에다 비췄어요. 그랬더니만 광전 효과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금속판 P에 일어났는데 금속판 Q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 하고 이렇게 파란색, 초록색이죠. 초록색 빛을 비췄더니만 금속판 Q에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금속판의 종류에 따라서 광전 효과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광전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우리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바로 뭐냐면 빛의 색깔, 그리고 빛의 세기, 그리고 금속판의 종류가 여러분들 광전 효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에 있는 A 학생의 무모한 도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A 학생은 공을 던져서 지구의 중력권 밖으로 공을 탈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이 지구의 중력권을 탈출하기 조건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뭐냐면 속력이 충분히 빨라야 된다. 자, 속력이 충분히 빠르기 위해서는 A가 가지고 있을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우리가 에너지가 충분히 커야 된다. 기억나시죠? 자, A와 같이 무모한 도전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도전을 하고 있냐면요. 원자핵에 있는 전자를 빛이 난 친구가 와서 이렇게 원자로부터 탈출시키려 하는 우리가 무모한 도전을 하는 친구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을 것 같아요. 빛이 우리가 원자에 있는 전자를 탈출을 위한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자의 무엇을? 속력을 충분히 빠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이 가지고 능력이 되겠죠. 어떤 능력? 그렇죠. 빛의 에너지가 충분히 커야 된다는 능력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빛이 전자를 때려서 속력이 충분하다면 이 원자핵으로부터 전자는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원자의 내부와 외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원자의 외부고요. 왼쪽은 원자의 내부를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탈출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 말은 뭐냐면 속력이 탈출한 이후의 속력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탈출한 이 속력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는 탈출했다 말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원자핵으로부터 전자가 탈출하면서 우리가 변한 값들이 있겠죠. 원자가 핵으로부터 전자 올라가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속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빛을 에너지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의 속력을 갖다가 에너지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자의 속력을 무슨 에너지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충분히 커야 되고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출한 이후에 전자의 속력은 운동 에너지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가 이런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 원자마다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이 원자마다 가진 특정한 값이 있거든요. 지불에 대한 우리가 운동 에너지, 우리가 감소되는 운동 에너지, 즉 다시 말하면 전자가 올라오면서 외부에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값을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일함수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값을 우리는 일함수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문자로 이렇게 W로 표현한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재미난 걸 발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어디를 보냐면요. 여기 있는 우리가 빛과 여기 있는 우리가 전자를 가만히 보니 탈출한 전자를 보니까 우리 많이 봤던 그림 아닌가요? 그렇죠. 바로 뭐냐면 광전 효과죠. 자, 빛을 금속판에 비췄더니만 전자가 튀어나오더라. 자, 금속판에 전자가 있을 것이고 이 전자를 빛이 때려서 전자가 튀어나왔다는 거죠. 이게 광전 효과가 있는데요.
자, 광전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우리 세 가지가 있었죠. 자, 뭐가 있었냐면 빛의 색깔, 우리가 빛의 세기, 그리고 금속판의 종류 세 가지를 우리 변이를 통해서 우리는 광전 효과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빛의 세기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빛의 세기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약간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되냐면 빛의 세기를 갖다가 크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빛의 에너지가 크다는 의미예요. 그럼 빛의 세기를 빛 에너지를 우리가 증가시키는 방법 우리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가 뭐가 있느냐? 빛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진동수가 큰 빛을 사용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진폭을 크게 한다. 빛 에너지 진폭을 크게 하면 우리는 그만큼 더 빛을 세게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진폭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빛의 파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진폭이,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는 우리가 빨간색 빛을 비췄더니만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더 빛을 세게 했다. 다시 말하면 진폭을 크게 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왜? 빛의 에너지가 그만큼 더 어떻게 됐으니까 우리가 커졌으니까. 그런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빛의 세기를 가지고 설명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빛의 세기를 파동의 성질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러면 파동으로 가지고는 이걸 설명할 수 없으니 그렇다면 얘를 우리가 뭐로 보자? 입자로 보자라고 이해하는 거죠. 바로 뭐냐면 빛입자, 바로 광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광자의 에너지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광자 에너지 E는 우리가 뭐냐면 HF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있는 우리가 H는 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뭐냐면 H는 뭐냐면 플랑크 상수. 플랑크 상수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F는 뭐죠? 우리가 진동수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광전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동으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가 광자, 입자의 개념으로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빛을 입자로 설명한 설을 바로 뭐냐면 우리는 광량자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광량자설에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광량자설, 자, 뭐냐면 여기 있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 자, EK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의 운동 EK는 우리가 여기 있는 뭐가 광자가 준 에너지, 백이 뭐냐면 튀어나올 때 우리가 지불이 될 이함수, W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광자 에너지를 진동수 표현할 수가 있죠. HF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함수도 우리가 진동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우리가 파란색, 초록색 할까요? 초록색 계열의 진동수를 비출 때 그 순간 전자가 튀어났다. 그럼 우리는 이함수를 초록색에 해당하는 우리가 진동수라고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잡냐면 자, W를 자, HF0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냐면 여기 F0를 뭘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가 한계 진동수 또는 문턱 진동수라고 그래요. 한계 또는 문턱 진동수 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우리는 파동의 속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V는 뭐다? V는 람다 F이다. 자, 우리가 빛의 속력을 C라고 한다면 C는 우리가 람다 F가 되니까 F는 뭐분의 우리가 람다분의 C, 파장분의 우리가 광속이라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본다면 우리가 HC에 람다분의 1 마이너스 람다 제로분의 1이라고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람다는 파장을 의미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람다 제로는 다른 말로 우리는 한계 파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광량자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빛의 색깔을 다르게 말을 하기도 하죠.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빛의 파장.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빨간색은 파장이 길고 보라색은 파장이 짧다. 또는 진동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진동수. 빨간색은 진동수 작고 보라색은 진동수 크다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자, 이처럼 광량자설은 광전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빛의 입자성을 이용한 수량에서 여러분께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광량자설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 한번 앞에서 봤던 그림을 한번 더 복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 필요한 물리량 다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가 보이시죠? 네, 빛이 먼저 보이죠? 빛을 보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네, 바로 뭐냐면 빛 입자, 광자가 보일 거예요. 자, 광자. 자,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그쵸. 광자 에너지는 뭐다? 우리가 HF라고 떠올라야 되고요. 또 얘는 H의 람다 분의 C도 떠올라야 되고, 그죠? 자, 또 뭐가 보이죠, 우리가? 네, 바로 이람수가 보여야 되겠죠. 자, 여기는 우리가 원재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바로 이람수가 보여야 될 거예요. 이람수 우리가 W가 보일 거고요. W는 뭐냐면 우리가 HF 제로였던 거 기억날 거고요. 얘는 또 H의 람다 제로분의 C도 보여야 되겠네요. 그죠? 자, 한 번 더 확인한다면 여기는 우리가 F0를 뭐다 우리가 네, 한계 진동수 기억나죠? 한계 진동수. 한계 진동수 기억하고 계시어야 되고요. F0는 뭐가 됐죠? 우리가 한계 파장이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최소한 이만큼 파장, 이만큼 진동수를 여러분들 진동수 한계주 이상의 빛을 비춰야 광전효과가 일어나고 한계 파장 이하의 빛을 비춰야 우리 광전효과가 일어난다고 여러분들께서 확인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전자 튀어나와 있네요. 이 튀어나온 에너지 우리는 뭐냐면 광전자죠. 우리가 이 전자를 우리는 광전자라고 합니다. 광전자. 이 전자를 광전효과의 결과인 전자를 광전자라고 그러고요. 광전자의 우리가 운동 에너지도 알고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표현했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광량자설을 식을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 EK는 E-W였고요. 얘는 HF-HF 를 표현할 수 있고요. 얘는 또 H의 람다분의 C-H의 람다 제로분의 C를 표현할 수 있겠죠. 묶어낸다면 HC의 람다분의 1 마이너스 람다 제로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가 있느냐면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가 이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이 값이요. 사실은 뭐냐면 그냥 모든 광전자 운동 에너지가 아니고요. 이 전자가 원자 내에 있는 전자들이 다양한 우리가 고전익학적으로 말한다면 공전 방향이 다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튀어나올 때 원자가 얼마나 깊숙이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에서 사실은 뭐냐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더 부가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E- 광자 에너지 빼기 우리가 이람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체크하는 거 할까요? 자, 여기는 우리가 이 값 있잖아요. 이게 누구 거죠, 우리가? 누구 거죠? 우리가 또 주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얘 누구 거죠, 우리가? 광자 거죠. 네, 광자의 에너지였고요. 여기는 우리가 W는 누구 거였습니까? 금속 거였죠. 네, 금속의 우리가 이람수라는 거. 일함수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뭐냐면 이 광량자설을 통해서 EK는 E-W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그리려 합니다.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는 우리가 진동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자, 진동수가 우리가 커지게 되면 우리 광전자의 최대 운동을 크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특정 진동수 이하에서는 우리가 전자 튀어나와요, 안 튀어나와요? 안 튀어나와요. 의미가 없는 거죠.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특정 진동수 이상에서는 우리가 뭐냐면 광전자 튀어나오기 때문에 최대 운동 에너지가 의미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진동수의 일차함수거든요. 이렇게 그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EK를 갖다가 뭐냐면 Y라 두고요. 여기서 우리가 F를 갖다가 X라 두고요. 얘를 갖다가 Y 절표도 되겠죠. W라 할 수가 있겠죠. 얘는 우리가 상수가 되겠네요. 상수. 자, 그래서 얘 그래프는 뭐냐면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 되겠네요. 얘 같은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해본다면 좀 바꿔볼까요? Y는 AX 마이너스 B가 되는 거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네, 여기 값은 우리가 F0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값은 얼마나 되냐면 우리가 운동해주니까 우리가 바로 뭐냐면 마이너스 W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위를 보게 되냐면 이 최대 운동 에너지를 우리 그래프를 표현해 본다면 이 값이 바로 뭐냐면 EK는 바로 뭐냐면 E-W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어느 부위? 그렇죠. 이 부위. 이 부위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부위라는 거,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고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최대 진동수는 한계 진동수 우리가 이상의 진동수에서는 우리가 광전 효과 일어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광전자의 최대 운전 시기 광장자설이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금속판에 빛을 비췄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광전효과를 했던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광전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빛을 우리가 입자로 가져했던 것도 기억하고 계시죠. 빛을 우리는 광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 튀어나온 전자를 광전자라고 했던 것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광전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변이를 봤는데요. 그 중에서 광전효과가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에 대해 영향을 주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빛의 파장, 즉 빛의 색깔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금속판의 종류가 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빛의 색깔에서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될 게 뭐가 있느냐면 광자 한계 에너지는 우리가 플랑크 상수에다가 빛의 진동수를 곱하면 된다. 그리고 얘는 다시 쓴다면 플랑크 상수에다가 빛의 파장분에 우리가 빛의 속력, 광속을 쓰면 된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금속판의 종류에서는 뭐냐면 일함수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죠. 일함수 W는 우리가 플랑크 상수에다가 한계 진동수 또는 우리가 문턱 진동수를 곱하면 되고요. 얘 값을 또 우리가 H의 람다 제로 한계 파장분에 우리가 또는 문턱 파장분에 우리가 빛의 속력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광전효과에서 우리가 변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빛의 색깔, 금속판의 종류 한 가지가 더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바로 뭐냐면 빛의 세기가 있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빛의 세기가 광전효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전에 먼저 빛의 세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의 직관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단색광 세 개가 있습니다. 빨간색, 초록색, 보라색, 단색광 세 개가 있는데요. 이 단색광에 대해서 먼저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변하는 값들이 있거든요. 자, 보이는 것처럼 색의 진하기가 바뀌고 있잖아요. 자,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면 빛의 세기가 어떻게 되고 있다 우리가 빛의 세기가 우리가 더 커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근데 빛의 세기가 커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개수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왼쪽 끝을 보시면 우리가 색깔 하얀색이죠. 빨간색이 보이지 않고 초록색과 보라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광자의 개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연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색깔이 진해지는 게 보이시죠. 그 말은 광자의 수는 많아지고 있다, 적어지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광자 수가 많아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빛의 세기와 광자 수의 관계를 이해할 수 같아요. 빛의 세다는 것은 광자 수가 많다라는 거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밑으로 하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밑으로 하게 되면 과연 빛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빛의 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빛의 세기는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네, 쉬운 답변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한번 참고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광자의 에너지를 한번 광자의 우리 한계의 에너지를 이해할 건데요. 자, 먼저 이거부터 약속이 됐겠네요. 자, 만약에 우리가 왼쪽은 우리가 하얀색은 다 연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다 N계라고 광자의 개수가 같다고 가정해야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자의 개수는 똑같이 N계라고 이해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광자 한계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바로 커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르시면 안 돼요. 자, 뭐가 나와야 되죠? 우리 광자 한계 에너지는 그렇죠. E는 뭐다? 우리가 HF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느낌 왔어요. 자, 개수는 같은데 광자 한계 에너지 커졌으니까 빛의 세기는 커질 거라는 느낌 여러분들 파고시죠. 네, 맞습니다.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 빛의 세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직관적이 아니라 정의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초 동안 단위 면적을 수직으로 입사한 빛 에너지 우리는 빛의 세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직으로 입사한 총 우리가 빛 에너지를 제가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게요. E 시그마 E라고 수술할게요. 얘는 뭐냐면 NE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빛의 세기는 이렇게 I로 표현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이야기를 진행해 봐야 되겠네요. 만약에 우리가 단색광에 대해서 한 가지 색깔 단색광에 대해서 우리 단색광에서 빛의 세기가 더 커진다면 우리가 광자수는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 말은 광전자 수도 된다 우리가
광전자 수도 많아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조금 조심할 거는 뭐냐면 바로 같은 동일한 단색광이 아니라 그냥 빛의 세기만 가지고 문제를 물을 때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왜냐하면 잘 보세요. 자, 먼저 가정을 하도록 할게요. 빨간색은 광전효과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빛의 세기는 이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하지만 광전효과 일어난 우리가 초록색과 우리가 보라색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단색광의 빛의 세기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초록색은 여기에 우리가 단색광의 세기를 비유를 했고요. P라 쓸게요. 보라색은 여기 있는 단색광을 비유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개수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개수와 광자 한개 에너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광자 한개 에너지는 P와 우리가 Q를 비교한다면 누가 더 크죠? 우리가 Q가 더 크다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개수를 비교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개수는 우리가 Q보다는 우리가 P가 더 크다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곱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우리가 NP, EP와 NQ, EQ가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빛의 세기가, 이 말은 우리가 빛의 세기가 P와 Q가 같다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빛의 세기는 같지만 우리가 광자수는 다르죠. 누가 더 많죠? 우리가? 네, 맞죠. 우리가 광자수는 P가 Q보다 더 많기 때문에 광전자수도 뭐냐면 우리가 P가 Q보다 많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광자수와 광전자수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비례한다. 좀 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수는 비례한다는 사실은 이거는 절대적인 거지만 빛의 세기를 가지고 이해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단색광이냐 아니면 한 가지 색깔을 두고 빛의 색을 비교한 건지 아니면 두 가지 색의 빛의 색을 비교한 건지를 확인하신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광전자 수를 체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빛의 세기와 광전 효과에 대한 관계를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